깊고 푸른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작은 시골 마을, 한때는 웃음꽃 피던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이제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 정임 씨가 살고 있었죠. 정임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일찍 죽음으로 혼자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자식에게는 늘 최선을 다했고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결혼하는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정임 씨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정임 씨에게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곱게 단장한 며느리 현주 씨가 집에 들어서던 날 정임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내게도 딸이 생겼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현주 씨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임 씨는 그저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잘 보필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현주 씨는 살가웠고 정임 씨는 그런 며느리가 그저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틈만 나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어 굳은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주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이었죠.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어머니,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시면 되는데 굳이 손빨래를 왜 하세요? 정임 씨는 혹시라도 자신의 늙은 방식이 며느리에게 불편을 줄까 싶어 미안한 마음에 그렇지 요즘엔 다 편하게 하지. 내가 옛날 사람이라 미안하다. 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하니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정임 씨의 모든 행동을 지적하려는 듯 사소한 것 하나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씨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며느리의 옷가지를 다리고 손빨래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현주 씨는 그런 정임 씨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주 씨가 백화점에서 새로 산 비싼 원피스를 내밀며 정임 씨에게 다림질을 시켰습니다. 정임 씨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다리미질을 하자 현주 씨는 어머니 다림질도 제대로 못하세요. 주름이 다 잡혔잖아요. 이거 명품인데 망치면 어떻게 해요?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임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미안하다.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다시 해볼게. 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현주 씨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나무라기 일쑤였죠. 어머니 왜 자꾸 현주를 힘들게 하세요? 현주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좀 편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정임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작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현주 씨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정임 씨가 아침에 정성껏 끓여놓은 된장찌개는 냄새 난다며 냄비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깨끗하게 빨아둔 아들 내외의 옷가지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신다.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라며 다시 세탁기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며느리의 냉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정임 씨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정임 씨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며 다른 방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정임 씨는 점점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고 혹시라도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줄까 싶어 퇴근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현주 씨의 말에만 귀 기울였고 정임 씨의 고통은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말에 동조하며 정임 씨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정임 씨는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자
현주 씨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주무세요? 지금 몇 시인데 밥도 안 차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 정임 씨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현주야, 미안하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약이라도 좀 갖다 줄 수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현주 씨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정임 씨를 내려다보더니 그럼 병원이라도 가세요. 왜 여기서 누워만 계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죽겠다고요. 라고 소리치며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서러움과 배신감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해서 이 상황을 들었고 현주 씨의 일방적인 불평만 듣고는 정임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현주를 힘들게 하세요? 현주가 얼마나 예민한데. 제발 좀 편히 사시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아들의 비수 같은 말에 정임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임 씨의 존재 자체가 아들 내외에게 큰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현주 씨는 정임 씨에게 통보하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양. 어머니, 이제 저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이 집은 어머니에게도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세요. 시골에 내려가시든가요. 정임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현주 씨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주 씨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임 씨는 내가 어디를 가라는 말이냐. 여기가 내 평생 살던 집인데. 라고 흐느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니. 하지만 현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희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배려예요. 정임 씨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임 씨는 살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임 씨의 짐을 싸주기는커녕 어머니 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차에 다 안 실려요.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임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손수 작은 이민 가방 2개와 보자기에 싼 몇 가지 소지품만을 들고 텅 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웃고 울었던 모든 추억이 깃든 이 집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쫓겨나다니 정임 씨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정임 씨의 슬픔을 아는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정임 씨의 마른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 잃은 낙엽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임 씨는 갈 곳이 없어 아는 지인의 작은 창고에서 겨우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웠나? 며느리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을까? 고통과 후회 그리고 미련이 정임 씨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정임 씨는 몸살이 심하게 나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정임 씨의 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자 며느리는 지금 바쁘다. 나중에 전화하겠다.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쫓겨났던 처참한 기억들까지. 정임 씨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이 정임 씨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병실에서 정임 씨는 결국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차가운 병실의 적막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슬픈 고부 갈등으로 빚어진 한 시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은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둡고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미와 사랑, 그리고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의 희생을 잊지 않는 자식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함께 뼈아픈 반성을 남겨줍니다.